오늘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까 굉장히 기대가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LG전자는 또 삼성하고 다른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LG전자는 일단은 문제가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삼성은 작년과 올해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는데 LG는 매년 유형을 좀 바꿔내는 편이에요. 아, 거기에다가 네. 인성검사 LG 웨이 핏이라는 시험이 있어서 네. 이제 취준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지난 시간에 삼성 인적성을 살펴봤을 때는 쉬지 않고 110문제를 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겠다 싶었는데 이 LG전자의 경우에는 쉬는 시간이 주어지나요? 네,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 자, LG전자는요, 일단은 앞에 3과목을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시간이 있고 뒤에 2과목을 보는데, 이제 앞에 그 3과목은요, 우선 언어 이해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인 언어 영역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추리, 그 다음에 수리력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문항수는 언어는 20분에 25분, 20문항에 25분, 언어 추리는 20문항에 또 25분, 수리력은 30문항에 35분.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 뭐냐면요. 필기구를 현장에서 나눠주는 필기구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쉬는 시간에도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15분 쉬는 시간 후에 도형 추리 20문항에 20분, 도식적 추리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가 15문항에 20분이 있고요. 특징이 요 뒤에 나오는 문제들 포함해서 예제 문제가 앞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휴식을 15분 주고, 네. 이제 맨 마지막 LG 웨이 핏이라고 해서 인성 검사를 342문항이 나오고요. 이게 50분 동안 풀어야 됩니다. 네, 와. 그래도 두 번의 휴식이 있으니까 좀 네.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취약한 게 네. 한자 문제예요. 아. 그래서 LG 시험에 한자 나온다라고 들었었는데 지금 구성을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건가요? 네. 아우. 저도 한자를 제 이름 석자 이외에 1, 2, 3, 4, 5, 6, 7, 8, 9, 10까지 쓰거든요. 그거밖에 네. 못 쓰는데 그 한자가 작년 하반기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자 때문에 전날까지 막 한자를 외우고 이러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조금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없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한자를 잘했거든요. 자신 있었던 건데, 그렇죠? 네, 이제 인성 검사를 중요하게 여긴다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인성 검사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걸 LG 웨이 핏이라고 하잖아요. 네. LG 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다니는 임직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아. 방식에 대한 건데요. 실제로 LG를 다니시는 분들이 꾸준히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LG 웨이에 맞추어서 이제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하는 게 LG 웨이 핏입니다. 좀 특징이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자, 문제가 이렇게 3개 세트로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A, B, C로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서 응답 1과 응답 2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의 단계를 수립한다. 응답 1은 7점 척도예요. 1은 전혀 아닐 때, 7은 나랑 너무 똑같을 때 표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응답 2는요. 3개 문항이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개가 좀 비슷하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의 단계를 수립한다. 그 다음에 어려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3가지에 다 적합한 사람인 것처럼 777을 만약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개가 다 뭐 인재상에 막 맞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응답은 하나, 둘, 3개 중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거에는 가까움, 가장 먼 거에는 먼, 아. 그리고 하나는 표시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3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의 단계를 수립한다. 네. 사실은 저는 좀 아니거든요. 아. 저는 좀 즉흥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선호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계획도 잘 세우고 새로운 것도 되게 잘하고 여러 가지를 좀 잘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 7점을 넣었어요.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럼 이 셋 중에서 이제 강제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 셋 중에서 가장 먼 거와 가장 가까운 거 2개를 표시를 하고 하나는 아예 표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랑 네. 가장 먼고 가까운 네. 걸 선택을 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서 네네. 이 세 이 가지 멀고 중에서. 각각 그나마 네. 그 척도를 좀 나눈 그렇죠. 그런 거 여기 문항이라고 볼 수 보시면 있겠어요. 1-A, B, C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항 1이 3개가 세트고 실점 척도에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응답, 멀다, 가깝다 셋 중에 꼭 아셔야 돼요. 하나는 가깝다, 네. 하나는 멀다, 하나는 절대로 표시를 하시면 안 돼요. 그 표시하면 떨어져요. 그러게요. 아, 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건 꼭 현장에 알아야겠다. 가면 설명이 나오죠. 아. 네. 근데 방송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이 다 표시하고 싶잖아요. 그러게요. 안 쓰면 왠지 답을 안 쓴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꼭 하나는 표시하지 마세요라고 현장에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것도 미리 알고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게요. 인성검사인데도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미리 그렇죠. 알면 분명히 좋은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인성검사는 좀 솔직해야 된다라고 아. 하시면서 또 너무 솔직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아리송한데 이게 특별한 전략이랄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솔직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 내가 만약에 LG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LG 웨이라는 거, LG가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지원을 할 때는 아, 그래도 내가 이 회사랑 좀 잘 맞겠다, 내지는 잘 맞추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요. LG 화학이 있어요. 네. 이제 화학 물질을 많이 다루는 회사예요. 근데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나는 불을 지르는 걸 너무 좋아해. 어.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불장난을 많이 했다, 뭐 불을 많이 질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네.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많이 체크를 하면 아무리 솔직해도 조금 이제 탈락할 이제 위험이 높겠죠. 뭐 그런 걸 말고는 전체적으로 회사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솔직한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관된 게 중요해요. 앞에서는 소심하다. 뒤에서는 난 너무 대범하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막 섞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죠. 네. 이 문항들을 보니까 또 인적성 검사의 경우에는 미리 공부를 해주기도 애매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외에도 어떤 문항들은 좀 출제가 되나요? 이 출제가? 아마 MBTI라는 검사를 대학생들은 많이 이제 한 번씩은 해보거든요. 네, 네. 받아봤어요. 예, 거기에 나오는 질문하고 많이 비슷해요. 아, 근데 이제 LG는 LG 내부의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검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문항에 조금 가까운 사람들을 좀 이거는 좀 후문인데 좀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고 여기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봤던 질문들이죠. LG에서는 조심할 게 뭐냐면 이 3개가 하나의 세트예요, 지금. 네. 셋 중에서 내가 어떤 게 가장 가깝고 어떤 게 가장 먼지. 이런 거를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아리송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좀 다양하게 많이 접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문제 준비해 오셨잖아요. 저희 네. 빨리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오늘은 LG 홈페이지에 나오는 예시 문제하고요. 네. 작년 하반기에 기출 문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나왔던 언어 이해 문제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질문이 네. 좀 긴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감사해요. 다음 글을 읽고 기획에 들어갈 문장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938년 후설은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생애는 시대와 상관없이 매우 평탄하고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원고들은 매우 드라마틱한 운명을 겪는다. 후설이 죽자 나치는 4만 장이 넘는 그의 원고들을 모두 없애버리려 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원고는 후설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한 어느 신부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었다. 이후 1950년대부터 후설 전집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후설이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전문가들은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 퐁티 등 20세기를 주름잡았던 철학자들에게서 후설의 영향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현대 과학 문명은 객관적인 것이 곧 진리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수치를 측정하고 법칙을 밝혀 과학적인 증거들을 들이대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가치 있다고 여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감정과 사고는 가치 없다며 버림받기 쉽다. 이에 반해 후설은 확실한 것은 괄호하고 기억, 그는 인간을 법칙에 의해 수치화된 세상에 끼워 맞추려 하는 과학 문명이나 인간을 초월해 있는 질서에 맞서 주체적인 이성과 인간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점에서 그는 시대를 앞서 나간 철학자였다. 라고 이제 알맞은 문장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1번, 인간 내면에 있는 주관적인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2번, 인간의 정신과는 관계없는 신의 진리라고 주장한다.
3번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현실의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4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간 내면의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5번 현실과 내면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에서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알맞은 것 고르는 건데요. 어렵네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몇 초 안에 풀어야 돼요? 1분 1분이요? 아니면 1분? 40초 읽는 40초. 거까지 포함을 하면 1분 정도에 음. 해결하셔야 돼요. 네.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고는 확실한 것은 이게 저 풀긴 했는데 풀었어요. 이게 몇 번? 미정 아나운서 몇 번 하셨어요? 저는 일단 네. 1번이랑 4번 중에 고민을 하다가 그냥 주관적인 걸 더 강조한 1번 선택했거든요. 나연 MC는요? 저도 1번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느꼈는데 네. 너무 잘 푸세요. 다행이다. 답 고민하긴 1번이 했어요, 4번이랑. 맞아요. 네. 1번. 고민하셨어요? 네, 고민하긴 했어요. 사실은 저는 전공이 수학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언어를 풀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잠깐 여기서. 제가 언어를 많이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준생들과 같이 이제 인적성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지문이 길면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다른 거는 사용을 할 수 없잖아요. OMR 카드를 가지시고 한 줄씩 내려서 읽으면 문제가 좀 잘 읽히고 빨리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왜 1번인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언어 문제를 많이 학생들은 이제 풀어봤으니까 네. 아마 힌트는 여기에서 얻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지문에 보면요. 이에 반해라는 게 있어요. 기억 바로 앞에 보면 네. 이에 반해라는 건 반대말을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지문을 일단 다 읽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문제를 먼저 읽고 기억에 들어갈 거를 기억을 먼저 본다. 눈동자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나의 의식의 흐름은 기억에서 시작. 그 다음에 앞으로 간다. 이에 반해를 본다. 이에 반해 앞에 뭐 있냐 하고선 위에 보면 답을 알려주는 따옴표 안에 객관적인 것이 곧 진리인데 반대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객관적이니까 주관적 1번. 자, 이렇게 인적성은 접근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반대인 주관적인 정신이 들어가 있는 1번이 답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너무 잘 푸셨어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문제죠? 자, 언어 추리를 좀 알아볼게요. 이제 1교시는 언어 이해고요. 2교시는 언어 추리인데 1교시는 언어 영역에 나왔음직한 지문이 있고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언어 추리 같은 경우는 논리를 좀 따져야 되는 건데요. 이거 좀 쉬운 편인데 한번 볼까요? 자, 연필, 지우개, 볼펜, 색연필, 필통, 문구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가게 주인이 조건을 걸고 이를 지키는 손님에게만 상품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 조건이 있고 이거에 맞추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인적성은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풀 줄 아느냐 모르느냐 보다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 문제를 푸시려면 네. 첫째 읽어야 되는 게 위에 있는 거냐, 두 번째 여기 가나 다라냐, 셋째 복이냐 어떤 걸 먼저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질문. 저도 질문을 읽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분들이 잘 푸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신 분들이네요. 네. 맞아요. 이거를 볼 때 네. 이제 학생들이 짧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럴 때 여기부터 다 읽다가 지쳐. 문제를 푸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스캔해서 무엇을 구입했냐라는 걸 보죠. 그런 다음에 이제 1, 2, 3, 4, 5번을 보고 이것이 맞는지 매칭을 하는 거예요. 네. 색연필, 필통, 지우개, 볼펜, 볼펜, 색연필, 연필, 볼펜, 필통, 연필, 지우개, 필통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거죠. 가를 보면 색연필과 필통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몇 번을 지울까요? 이 중에서?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는 거.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렵죠, 이거? 그러면
한 가지를 반드시 사야 한다는 네. 게 네. 둘 다 사도 돼요? 네. 아, 근데 색연필이나 필통은 꼭 사야 돼요. 꼭 사야 되는 네. 거. 그럼 그게 없는 걸 찾는 없는 거죠. 거. 이 문구점은 똑똑한 학생만 가야겠네요. 네. 조건이 많아가지고. 조건이 많다 진짜. LG 문구입니다. 아, LG, 아, LG 문구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볼펜을 주니까 여기다 네. 좀 표시를 해가면서 문제를 아. 풀죠. 그래서 점 찍어요. 색연필 필통이면 색필, 색필, 아. 색필, 필. 2번은 없다. 하나씩 지워 나가시는 거예요. 아. 주관식으로 답을 찾아서 그거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 지웠죠. 2번 지우고요. 그런 다음에 지우개와 볼펜 중에서는 한 가지 밖에 살 수 아. 없다는 건 뭐예요? 2번 지워야겠네요. 안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우개 볼펜 어쨌든 2번은 간아에 의해서도 없어지네요. 그러네요. 지우개 볼펜 중에 한 가지밖에 살 수 없다. 네. 달을 보면 볼펜과 색연필을 사려면 둘 다 사야 된다. 볼펜, 색연필은 있으려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1번도 날려. 2번도 날려. 네. 3번은 살았어요. 네. 볼펜과 색연필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죽고 답이 금세 나오는 거죠. 락까지. 맞아요. 다 사라졌어요. 어. 3번이요. 네. 3번. 자, 그러면 락까지 가지 않아도 네. 답을 찾을 수가 아. 있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 조건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보기를 보면서 이게 하나씩 지워가는 게 빠르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워나가는 게 포인트예요. 아닌 거를 지우면 답이 하나가 이렇게 반짝반짝 내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방 나왔네요. 네. 진짜 세 개만 딱 보니까. 네. 이건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고요. 조금 어려운 거 있기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오늘도 있나요? 제가 네. 다음에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거하면서 풀어보는 언어 추리 문제 함께 봤고요. 자, 다음 문제도 보고 싶은데 어떤 유형인가요? 자, 이번에는 수리력입니다. 수리력에서는요,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수출이라고 해서 그 숫자가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문자가 규칙에 따라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응용수리, 응용계산이라고 해서요.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때 나왔음직한 문제 중에서 좀 기초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문제를 거의 90% 완전 복기를 해놓은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문제를 보면 일단은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서 준비하신 분들은 네. 전체적으로 확률을 구해라. 그 확률에서는 보통 LG에서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인데요. 네. 보면 오늘 아침 버스를 타고 온 사람 한 명을 골랐을 때 그 네. 사람이 남자다. 라는 거를 보고 일단은 식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내가 봤던 수학책을 펼치고 P, A 바 B는 P, B분의 뭐 이런 공식 있거든요. 네. 그 공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버스를 타고 온 사람을 전체 구하고 그 사람이 남자예요. 이 남자는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이게 버스를 타고 온 남자 수, 여자 수를 각각 구해야 돼요. 맞아요. 버스가 네. 포인트죠. 버스를 타고 온 남자 구하고 버스를 타고 온 여자를 구해서 버스를 타고 온 남자, 여자 분의 버스를 타고 온 남자로 문제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때 명수를 구해도 상관이 없고요. 수치, 비율로 계산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좀 시간 드려볼까요? 그거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왜 잘 안 돼요? 36 플러스 딱 질문에서 막히네요. 버스를 타고 온 사람을 임의로 선택했는데 한 명을, 그 사람이 네, 남자. 임의로 선택할 때 여기서 갑자기 이제 어, 이렇게 하얘지죠?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직원 150명, 8대7. 아마 이 문제 기억나시는 취준생들 내지는 지금 LG 입사해서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150명을 8대7로 나누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쵸? 남자는 80명일 거고요. 네. 여자는 70명이겠죠. 네. 그런 다음에 남자의 45%가 버스를 탔다. 즉 80명의 45% 구하시고요.
여자의 30%가 지하철을 탔다. 밑에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중 하나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자의 30%가 지하철을 탔으면 버스를 탄 건 몇 %일까요? 70%. 맞아요. 여자의 70%, 이 두 가지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 80 곱하기 45%면 100분의 45가 되겠죠? 네. 계산을 하시면 남자 버스를 탄 남자는 36명이 나와요.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여자가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여자를 전체 70명이라 우리가 구했잖아요. 네. 그 중에 70%가 버스를 탔으니까 70 곱하기 100분의 70. 그래서 49명이 버스를 타고 온 여자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뭐냐면 버스를 타고 온 직원을 다 구하고 버스를 타고 온 남자 직원을 구해서 네. 이제 분수로 나타내면 되는데 36 더하기 49분의 36 계산을 하면 85분의 36이 되겠죠. 몇 번이죠? 3번. 3번에 있죠. 3번. 근데 저는 이거 풀 때 네. 버스도 하고 지하철까지 다 맞아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훨씬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조건부 확률은 두 가지만 본다. 맨 마지막에 나온 수치만 확인을 해라 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옛날 학창 시절 때 확률 문제 풀었을 맞아요. 때네요. 이게 확률과 통계라고 하잖아요. 네. 확률과 통계를 할 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혹시 이거 보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수포 생기는 포인트죠. 그러니까요. 수포를 보려고 시험을 보는지는 그러니까 역시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에 공부를 네. 좀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학을 포기하고 문과를 갔는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니 해야 되는 네, 그런 맞아요. 그럴 때는 상황이네요. 저를 20분을 만나시면 그러니까 이제 아하. 이럴 때도 우리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네. 그런 포인트가 있죠. 네. 자, 다음 문제도 저희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작년에 이 조건부 확률이요. 네. 두 문제, 제가 들은 건 두 문제고요. 어떤 학생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확보한 문제는 두 개거든요. 네. 냉장고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오. 저도 냉장고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오. 자, 냉장고 문제를 볼게요. 일단 여기서 맨 처음에 눈이 가야 되는 건 확률. 그 다음 확률. 거꾸로 가는 거죠. 냉장고가 불량품일 때 구미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구미 공장에서 생산된 애는 불량품이다라는 말을 빼죠. 내가 확인을 할 수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보를. 그러면 저희는 두 가지만 구하죠. 불량품이 지금 쭉 보면 공장이 두 개가 있어요. 구미 공장하고 청주 공장. 그렇죠? 네. 청주 공장 불량품 구하시고 구미 공장 불량품 구하시고 이거를 합친 것분에 구미 공장 불량품으로 구하시면 되죠. 근데 이건 대수가 안 나왔죠? 네. 네. 비율로 그런 계산하시는 거예요. 각각 몇 %인지로. 잠 풀어볼까요, 그러면? 같이 풀어주세요. 네. 전문 과목이에요, 수학. 자, 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풀 줄 아느냐 모르냐보다 내가 어디서부터 볼 거냐를 네, 이제 계획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보고 구미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식을 한번 볼까요? 아까처럼 네. 식을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를 저는 좀 알아보기 쉽게 1000대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네. 이제 퍼센트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전체 1000대를 생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구미 공장에서 생산한 불량품은 구미 공장 40%가 생산을 했고 그중에 2%가 불량품이라고 했으니까 400 곱하기 0.02 8대. 그리고 청주 공장 불량품은 600대 중에 3%니까 18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불량품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 다음에 두 개분의 이거. 두 개를 더한 것분의 8대. 이것. 예, 그렇죠. 26분의 8 계산해서 기하 분수로 나타내면 1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듣고 풀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딱 이 문제만 접하면 왜 머리가 하얘질까요, 선생님? 20분만 저를 만나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아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문제인가요? 이 수리력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자료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자료 해석은 아니네요. 응용수리네요. 네. 응용수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이 문제는 아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이 LG만 시험을 보진 않을 거예요. 네. 삼성도 보고 SK도 보고 다른 기업들을 볼 텐데 두루두루 사용되는
거리 문제입니다. 네. 거리나 속력은요, 비율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달린 시간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집과 회사는 3km 떨어져 있네요. 가깝죠? 처음에 시속 4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6km로 달려서 7시 50분에 출발해서 8시 30분에 도착했다. 마지막에 달린 시간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네요. 아, 이거 옛날에 그 거리는 속도분의 시간. 다시요? 거리는 아니다. 속도 곱하기 시간.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사실은 현장 강의는 어려워. 아주 얕은 강도의 그런 그게 좀 들어가잖아요. 네. 거리가요. 네. 이거 머리랑 좀 비슷한 비속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위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속력 시간을 나란히 두는 식을 중학교 때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네.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라는 공식을 일단 취준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우고 있는 공식이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아, 이거 한 거리를 x로 두고 네. x하고 3-x로 둬서 이거 시간 해서 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학교 그죠?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죠. 아, 네. 일단은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보통의 방정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잠깐만 좀 얘기를 하면요. 네. 시속이 4와 6이죠. 네. 4대 6으로 2대 3이에요. 그런데 이때 거리는 반대 3대 2가 돼요. 이거를 보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걸로 푸시면 되고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라고는 좀 그렇고 이제 방정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볼게요. 네. 네. 구하는 게 시간이죠. 그쵸. 네. 구하는 게 시간이니까 시간을 x로 두고 하면 아,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빨리 풀 수가 시간이구나. 있겠죠. 자, 그럼 달린 시간이 x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출근하는데 지금 40분 걸렸단 말이에요. 네. 40분은 3분의 2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달린 시간이 x면 걸은 시간은 3분의 2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을 미지수로 뒀을 때는 거리에 대해서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4가 뭐냐면 속력이었어요. 네. 걸은 속력, 걸은 거리, 달린 속력, 달린 거리. 그래서 거리와 거리를 합쳐서 3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시면 되죠. 네. 그렇죠. 네. 이걸 풀어서 6분의 1인데요. 우리가 6분의 1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6분의 1시간은 10분이라는 거는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아. 그래서 10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네. 이거를 딱 현장에서는 1분 안에 1분 정도? 이렇게 풀어야 이거는 되네. 30초에 풀어요. 아, 30초에 이제 푸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미리. 이 회사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되게 기계적으로 학생들이 풀고요. 아. 이거를 틀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거의 없어요. 준비를 하신 학생들은 거의 다 맞추는 문제예요.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그러니까. 됐는데 네. 제가 틀리긴 했지만 거리에 약해서요. 다음에는 꼭 풀도록 하겠습니다.